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외국 자본들 떠나 2024년 유입도 힘들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 자본들이 쏙쏙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은 어떻게 될까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도 중국의 외국인 자본들이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올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외국인 투자 떠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외국인 자본들이 떠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미중 갈등,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소비재를 중심으로 또 투자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2024년까지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끼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감소하고 외부 자본 유입이 획기적으로도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외국 자본 떠나 2024년 외국 자본 유입도 힘들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서 떠나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블룸버그에서 피터슨 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선임 연구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중국이 외국인 자본을, 즉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국 자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의 대중 투자의 감소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자산까지 매각하고 있다. 중국 내 자산까지 매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중국을 떠나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슨 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 중국 내 자산까지 매각을 하고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2023년 리오프닝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유입 자금이 지금 밀물처럼 들어왔었는데 그 유입 자금의 약 90%가 2023년도에 다시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 자금의 이탈은 중국 당국을 믿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 자체가 결국 중국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스톡캐넥트라는 홍콩과 중국의 본토 주식 연결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이런 분석이 나왔죠. 중국 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 순투자액은 지난 8월 2,350억 위안, 한국 돈으로 42조 9천억 원을 최고치로 기록한 이후 현재 307억 위안으로 87%가 급감했다. 거의 90% 가까이 외국인의 순투자액이 급감한 현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8월 이후에 8월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왜 이후에 이렇게 빠져나가느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본격화되었다. 8월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 가든의 채권 상황이 불이행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이었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되지 않은 소비 심리가 있다. 설 연휴, 노동절 등 주요 소비 대목마다 중국 언론은 소비 회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었다. 결국 부동산 위기와 그리고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불안 때문에 결국 중국 시장은 살아나지 않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영향은 부동산 위기 때문에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 두 가지 영향 서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위기의 본격화가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을 통제하는 중국도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방첩법 개정으로 외국 기업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지금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죠. 2023년의 추세가 2024년까지 이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국은 방첩법을 개정을 하면서도 외국인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3년 12월 2일 광저우에서 열린 2023년 중국을 읽고 이해하다라는 축하 편지에서 시장 지향적이고 화법적이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자 유치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죠. 12월 27일 중국의 중앙정치국 십자 집단 합습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 기업의 합작법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지식재산권 때문에 중국 진출을 꺼리는 외국 기업을 배려하는 메시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은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준다.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방첩법 얘기를 하고 있자는 거죠. 결국 중국의 입맛대로 외국 기업들의 재갈을 물리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중국 투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조구석의 애원에도 중국의 투자는 어려워진다라는 분석이죠. 시주석의 이러한 예언에도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블리 연구원은 2024년에도 대부분 기간 외국인의 대중 투자는 부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의 투자자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가면서 중국 주식이 기약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2일 게임 산업의 새 규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증시에서 텐센스, 네디즈 등 대형 기술 기업의 주가가 각각 12.35%, 24.60%가 급락합니다. 그리고 본토 증시에서도 10여 개의 게임 종목이 하한가까지 내려가기도 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정부를 믿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중국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중국은 2023년 경기 부진으로 사기업의 통제 완화를 약속을 했지만 해가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고 이는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자본 철수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취약한 경제 회복, 지정학적 긴장으로 대한 우려에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연간 주식 매입이 2023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철수하면서 올해 상하이 홍콩 증시 연계인 스톡 커넥트를 통해 순매수한 중국 주식은 440억 위안, 약 8조 200억 원으로 이는 블룸버그가 2017년 연간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는 저조한 실적의 중국 증시를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중국 증시는 강력한 부양책의 부재,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심한 매도세를 벌이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합니다. 외국 자본 지난 12개월 동안 5개월 연속 중국 주식에서 빠져나갔으며 이는 사상 최장기간 중국 주식에서 빠져나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8일 미국 증시 채권 변동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국 블루칩 중심으로 113억 위안의 순매수가 이루어졌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분석이죠. 결국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중국의 문제는 세 가지로 귀결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민간 부분의 정책적 지원 부재, 그리고 기업 수익이 중국 내에서 인상적인 속도로 성장하지 않는다.
결국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의 우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죠.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민간 부분의 정책적 지원의 부재, 방첩법을 통해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것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수익이 중국을 초기에 들어갔을 때만큼 중국 내에서 인상적인 속도로 성장하지 않는 것, 성장의 정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 인구 감소는 경기 성장의 둔화를 우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계 1위인 인구 대국이었다가 이제 2위로 떨어졌죠. 2위로 떨어지면서 결국 수십 년 후에 지금 현재의 인구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미중 간의 갈등도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다. 지금 인구가 줄면서 첨단 산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국제도 2025를 하고 있지만 이는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